민우, 규리, 민규 약간 이쪽 라인도 재미는 있는데 서사가 많이 진전된 게 없어가지고 일단 오늘 분석에서는 조금 제외를 할게요. 관이 하정이 왜 커플이 안 될지 실은 그 부분은 지난번 분석에서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관이가 하정의 마음을 완전히 오해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하정이 자기 마음을 전하는 거를 우선으로 한 게 아니라 약간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관이를 용서치 않는 이제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장난의 연장선상일 거라고 생각하고 관이에게 약간 지기 싫은 또 자존심을 좀 세우면서, 그러니까 자존심 부리고 막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정 씨가. 근데 이제 관이랑 티키타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데, 관이는 또 그런 걸 하면서도 장난은 장난대로 치면서 자기에게 믿음과 신뢰 그리고 나만 사랑해주는 그런 걸 또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을 받아주는 또래 애들보다 장난을 받아주는 엄마 같은 여자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난도 같이 서로 티격태격 치면서도 나에게 온전한 사랑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하정 씨가 관이에게 어떤 신뢰를 주지 못한 게 돼버렸죠. 근데 하정 씨가 신뢰를 못 줬다기보다는 관이 씨가 바라는 그런 신뢰의 태도의 기준값이 좀 높았다고 봐야지. 그래서 이어가 보면 매기가 등장해가지고 민우와 진석 씨를 데리고 천국도로 가요. 특히나 이렇게 막 솔로지옥 같이 하루하루 바뀌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프로 중에서 그 천국도의 역할이 가장 크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지금 두 사람이서 호텔로 가서 하룻밤을 지내는 거잖아요. 그냥 데이트가 아니란 말이지. 굉장히 긴 시간을 함께 해버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천국도에 갔다 오는 게 마음에 큰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트 시그널이든 나는 솔로든 그런 거는 서로가 데이트를 신청을 한다고 해도 뭐 오전이든 오후든 뭐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 지옥은 가가지고 밥 먹고 수영장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스킨십도 하고 같이 또 밤을 보내고 와버리니까 마음의 깊이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가장 어떻게 보면 타격이 큰 프로 같아요, 솔로 지옥이.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민지님이 두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민지 씨의 시선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때 민지 씨가 진석 씨랑 민우 씨를 데리고 간 이 시점에서는 확실히 진석 씨에게 호감이 있거든요. 민우 씨는 확실히 처음에 좀 친절한 사람, 그리고 인상이 좋았던 사람이어서 선택한 것 같고, 진석 씨랑은 더 얘기하고 싶어서 선택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자리나 여기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좀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게 보여요. 민지 씨는 뭐 술은 못 마시고, 술을 흘린 상황에서도 휴지가 없다고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냥 괜찮다고 털어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쿨하고 좋아 보이는 거지. 민지 씨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깐깐하지 않구나. 민지 씨의 표정에서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고 있지. 같이 가는 차 안에서는 민우 씨가 먹는 얘기를 좀 합니다. 이때 시점으로 생각해보면 민우 씨는 계속 지옥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먹어봤자 뭐 고기도 굽고 먹고 했긴 했지만 그래도 당근, 고구마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운 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쿼트 게임에서는 아예 참여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천국도 못 갔으니까 먹는 얘기를 좀 합니다. 먹는 걸 계속 고민해. 뭐 먹으려나 저녁. 고구마라고 해요. 근데 진석 씨가 원래 농담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민지 씨는 또 우리가 고구마 먹나 하는 농담인 줄 알고 거기서 뭐 무슨 고구마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진석 씨는 여전히 지옥도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민영 씨를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전날 민영 씨랑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100% 좋은 건 아니었지만 어쨌건 진석 씨는 민영 씨와 어느 정도 좀 정이 든 상태죠. 빼지 못할 정까지는 아니어도 그렇게 정이 들었고 이 사람을 계속 바라봐야겠다. 그걸 유지하고 싶었는데 민지 씨를 보고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가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상태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어쨌건 이 시점에서는 민지 씨가 귀엽네. 말도 잘하고 뭐 친절한 사람이네. 정도로는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머릿속에는 민영이가 나 좀 천국도 가면은 좀 서운할 텐데 그런 생각은 하고 있겠지. 원래는 이런 대화에서 이렇게까지 맥락을 못 잡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서도 고구마란 얘기를 하는 거야. 농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지 씨도 그런 걸 바로 캐치하고 지옥도에 걱정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절대 없다고. 역시 강한 부정은 긍정이죠. 절대 있는 거지. 민지 씨도 당연히 알 거야. 절대 없어요? 하면서 있구나. 그래서 씨가 말도 돌릴 겸 민지 씨가 걸 알면서도 절대 없어요 하고 웃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걸 보고 아, 이 사람이 굉장히 말투나 이런 게 세련됐구나. 태도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친절하고 그리고 여유로우면서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온다고 한들 뭐 판도가 바뀌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민지를 보고는 좀 수긍이 된다. 민지 씨가 처신을 이성들에게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이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데 있어서 큰 매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민지 씨 머릿속에 두 사람, 관이 진석,
근데 민지 씨가 막 그 전부 다 인기 관리를 하고 있는 건 확실히 아니죠. 여기 와서도 진석과 민우 그 사이에서 뭐 갈팡질팡하지 않고 정확히 진석 이렇게 그냥 딱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서는 관이 진석이 두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 걸 보면 민지 씨도 그렇게 막 그냥 단지 인기를 얻기 위한 가식은 아닌 거죠. 진석에게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갔다 와보니까 진석은 여자친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관이는 지금 이 사람은 그냥 틱틱대는 사람. 우리가 봤을 때는 관이가 이미 혜선과 어느 정도 관계가 돼 있고 하정과도 많이 가까웠던 그런 사이다라는 걸 알지만 관이의 태도나 여기 와서의 모습을 보면 민지 씨가 보기에 하정은 하빈 씨랑 좀 있나? 그리고 혜선 씨도 그 남들한테 티나지 않게 행동하잖아요. 관이랑 있을 때만 둘이서 이렇게 좀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그러니까 관이가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랑 연관이 뭐가 없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민영 씨는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티내잖아. 진석 씨는 내 남자. 근데 또 막상 진석 씨한테는 그런 표현을 잘 못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민지 씨가 보기에는 뭐야, 이쪽은 부부, 관이는 혼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진석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제 관이 씨 그냥 만나야 되나? 근데 또 관이도 분명히 매력 있고 그 뒤에서 이제 달리기에서 1등하는 모습 이런 것도 또 임팩트 있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에게 좀 어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거죠. 민지 씨도. 하대리 캐릭터 하빈 씨는 드립 자체가 뭔가 조금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좀 올드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약간 그냥 하정 씨에게 질문할게요. 약간 이렇게 해도 되는 거를 거기 콜라 마시는 분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청국도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도 될 거를 약간 뭐라고 청국도 가서 얘기할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제약이 없는 공간에서 얘기하자. 쉽게 말해서 청국도 말이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잖아. 이런 표현들이 약간 그 다찌마와리까지는 아닌데 그냥 다찌마와리와 지금의 한 중간쯤 좀 그런 식의 말투를 써가지고 조금 그 등산 모임에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멘트들이야. 거기서 왠지 쓸 것 같은. 그럼 그 왜 저렇게까지 이렇게 좀 올드한 감성의 말이 나오지? 그렇죠. 그냥 와가지고 뭐 따블이 뭐 이렇게 막 숯 하면서도 따블이에요. 막 이런 약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아 힘들다. 다들 뭐 내 목도 좀 남겨놔. 뭐 그 정도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오늘 펜션비는 따블이에요. 약간 좀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예전에 어렸을 때 삼촌들이 많이 썼던 그런 개그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는 그런 개그 센스들을 보면은 아 이게 굉장히 좀 20대 중반의 여성들이 보기에는 너무 아버지 세대의 개그 같다. 아버지 세대의 그런 톤이다라는 느낌을 조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빈 씨가 지금 정확히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안 나왔지만 배우라는 것 같더라고요. 연기자라는 것 같은데 나이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뭐 나이가 많지는 않겠죠. 나이가 많지 않고 그래도 또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있는 분이 왜 그렇게 저는 올드한 어휘를 구사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 옛날 시대의 복학생 느낌의 어휘를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남다른 뭔가 센스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중함으로는 뭐 민규, 민우 이런 사람들은 또 차분하고 진중해 보이고 물론 민우 씨는 진중하다기보다는 조금 숙기가 없는 거에 가깝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재치 있는 사람으로는 뭐 진석 씨 그리고 재치는 있는데 약간 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 관희 씨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하빈 씨가 있으니까 하빈 씨는 뭔가 그런 매력을 어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한 포지션이고 애매하지 않았어도 하빈 씨의 시장은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빈 씨 같은 그런 표현이나 이런 거를 재밌어 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신입생이라고 해야 될까? 하빈 씨에 대해서 좀 환상을 품으면 좀 하빈 씨를 매력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 아, 하빈 씨가 저렇게 좀 오바스럽게 말하고 가볍게 말하지만 하빈 씨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진지하고 열심히 살고 속이 깊은 사람. 그런데 그런 것을 좀 티내지 않고 저렇게 가볍게 그냥 포장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가 환상을 품고 생각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연기자 후배로 들어왔는데 뭐 하빈 씨를 되게 존경하고 막 그런 마음으로 막 그런 환상을 품으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러니까 진중한 사람들 옆에 있으니까 한없이 가벼워 보이는데 문제는 가벼운 사람들끼리 농담 따먹기 하면 나름 괜찮지가 않는 거지. 왜냐면 가벼운 사람끼리 농담 따먹기를 하기에도 하빈 씨의 농담은 뭐랄까 조금 그 연령대가 좀 높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재밌지가 않은데 굳이 하는 농담들 있잖아요. 약간 아재 개그는 아니면서도 좀 아재스러운 느낌의 개그를 한단 말이죠. 그게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시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뭐 펜션비 더블 받을게요. 그런 것도
그냥 진짜 애들이 하거나 아니면 아저씨들이 또래나 나보다 윗또래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등산해서 뭐 어르신들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좀 친해져가지고 그 물 있어요? 물 아유 이 물 비싼 건데 돈 괜히 뭐 받으라 어쩌라 그런 얘기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뭐 시장 가서 음식 살 때 괜히 10배 더 불러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3천 원인데 뭐 3만 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30만 원 이렇게 말하면 3만 원이지 하면서 3천 원 드리면 아이고 뭐 그런 개그 있잖아. 약간 그 느낌이어가지고 펜션비 따보는 그 느낌이고 이제 뭐 그냥 하정씨 부를 때도 거의 콜라 마시는 분 약간 이런 것도 저쪽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에게 저분 눈망울에 한 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즘 시대에 저런 개그를 쓰는 사람이 흔하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또 이게 시대가 돌고 돌아서 또 오겠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그런 치는 그런 아저씨들 그런 개그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좀 안 맞아. 장사꾼의 멘트일 수도 있겠지. 근데 뭐 약간 연애꾼의 멘트, 우리가 이제 꾼 이러면은 보통 장사꾼을 꾼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물론 장사꾼도 꾼이지만 꾼의 멘트 이러면은 보통 연애 기술자들을 꾼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장사하시는데 한 번씩 치는 그런 개그 톤인 거지. 원래는 내향적이고 진중한 사람이 저런 모습을 연기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해. 그러니까 그래서 더 어색하게 나오는 걸까? 원래 하빈 씨가 저런 사람이 아니어서 하빈 씨의 장면들이 근데 너무 많이 편집돼 있다 보니까 근데 아마 뒤에서는 좀 더 뭔가 얘기가 나오겠죠. 수비는 관이일 것 같다 이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민지 씨랑 관이 씨가 조금 언급돼요. 그러니까 민지 씨 머릿속에 관이라는 단어를 넣어준 사람 중에는 진석 씨도 있어. 물론 관이 씨가 달리기에서 잘한 것도 있지만 뚜비도 실은 관이가 아니고 하빈 씨가 했거든요. 근데 관이 웃기다고 진석 씨랑 관이 씨가 조금 친밀감이 높잖아요. 둘이 같이 운동도 하고 둘이 서로 좀 친구 같은 느낌이 생겼잖아요. 여기서도 관이 진짜 웃기지. 그러니까 민지 씨는 관이가 되게 차갑다라고 느껴가지고 배제를 시켰었는데 관이가 웃기다? 내가 관심 있어하는 진석 오빠가 관이 씨를 좋게 말하네? 관이도 좀 좋은가? 하고 지금 관이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진석, 관이 이 두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야. 민우랑은 데이트를 해보니 민우 씨는 얼굴도 잘생겼고 좋은데 뭔가 재밌는 걸 찾고 싶은 내 타입은 아닌 거야.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한대. 누군가에겐 시원시원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이제 거침없다? 더 철이 없다. 개념 없다. 이제 흘러갈 수 있겠지. 뭐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재밌구나. 그래서 지금 그래? 그러면 관이도 좀 알아봐야지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관이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그리고 여기서 1대2 데이트다 보니까 각각 데이트를 따로 해요. 민우님 약간 거의 대화가 없지. 근데 여기서 아까 민우님이 좀 배고프다 그런 먹는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지 씨가 식사를 민우 씨랑 하기로 결정해요. 그래서 진석 씨한텐 미안해요 하고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녁 식사와 이게 수영장 데이트다 보니까 실은 수영장 데이트가 훨씬 더 가까워지기가 좋죠. 맛있는 걸 먹는 건 물론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지옥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거기서도 실은 산책하고 뭐 이렇게 고구마 같이 까먹으면서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영장 데이트는 조금 다르지. 분위기도 좀 잡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진석 씨와 좀 그런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한 번도 천국도에 오지 못해서 맛있는 음식을 지금 오랫동안 못 먹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배려들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 죄송해요라고 하고 눈빛으로 보내줬어. 내가 진석 씨랑 데이트를 더 하고 싶은 거 알죠? 진석 씨도 아마 그런 부분 캐치했을 거야. 그렇게 민지 씨랑 민우 씨가 데이트를 하는데 전망이 이쁘다. 그냥 보고 있으면 기분 좋은 것 같아. 뭐 민우 씨에 대한 얘기인가요? 대화를 막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민우 씨도. 그러니까 차라리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은 수도 있어요. 입을 열면 깨느니 차라리 입을 덜 여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우스운 사람과 재밌는 사람의 차이는 우스운 사람은 타율이 낮아. 재밌는 사람은 타율이 높아. 그렇다면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이게 재밌지 않거나 혹은 유치한 개그가 머릿속에 떠올랐을 때 그걸 입 밖에 뱉지 않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내가 뱉는 거를 참지 못하고 뱉어버리면 이건 우스운 사람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지. 실은 그래서 하빈 씨가 재밌지 않고 조금 깨는 사람 영역으로 가는 게 내가 말을 참아야 될 때와 뱉어야 될 때의 구분을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빈 씨가 그 또래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기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일 거야, 아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또래 20대의 여성들이 보기에는 과하게 아저씨 같다. 과하게 좀 그냥 복학생 특유의 톤이 나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이제 회사에 가서도 이제 신입사원들이 보기에 부장님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대리의 모습은 같은 비슷한 또래긴 한데 재밌지 않단 말이죠. 좀 과하단 느낌이란 말이야. 한편으로는 저렇게 살아야 되나? 먹고 사는 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하빈 씨의 그런 모습들이.
나이 듣기 전에도 그렇게 막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궁금한 거 없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은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은 아직 졸업을 안 했으니까. 이게 보통 좀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센스가 없거나 센스가 잘 안 통하는 사람과는 좀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맞출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재밌어 하는 사람은 또 좁은 거지. 민지 씨는 누구에게나 맞출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정작 민지 씨가 재밌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그래서 민지 씨는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민우 씨는 모델이죠. 오빠가 아니야 실제로. 2000년생이었죠. 2000년생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연애 프로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웠었어. 연하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지. 연하일 수도 있다고 그래도 민우 씨 정도면 연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 있어도 23 이런 거 얘기 아니지. 아니 본인이 26인데 23이 얘기야? 우리가 볼 때는 민지 씨는 약간 막내 미가 있지만 대학교 안에서의 민지 씨는 화성 느낌이잖아요. 26에 군대를 가지 않잖아요. 여자는 26이면은 남자 나이로 치면 한 28에 대학에 있는 거니까 좀 애기 같아 보일 수도 있겠죠. 이제 민지 씨가 누나고 재밌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성적인 관심이 생기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참 이런 게 흥미로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귤이나 민지가 보는 각각이 보는 민우는 완전히 다른 거지. 민지가 봤을 때는 뭐 허우대 멀쩡하고 외모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남자로 보이진 않는, 얘기를 할수록 그냥 친구 같은 느낌의 사람, 뭐 흥미롭진 않은. 근데 귤이가 봤을 때는 뭐 시간을 두고 볼수록 더 편안하고 또 어떤 진실됨이 보이는 그런 사람. 민우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일단 얼빠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차분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일단 시은 씨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외모나 그런 비주얼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잖아요. 시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은 씨도 민우 씨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규리 씨는 약간 한 템포 쉬고 그리고 좀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잖아. 규리 씨는. 그래서 그런 어쨌건 민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좀 투명하고 진실돼 보인다 생각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민지랑 민우 씨 대화는 뭐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리고 진석 씨랑 이제 가지. 진석 씨 외모 칭찬을 하면서 이제 친절하기도 했다. 여러 가지로 칭찬을 해주니까 민우 씨가 이제 힘 많이 얻어간다고. 어쨌건 칭찬을 해줘서 민우 씨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요. 저런 게 민지 씨의 장점이죠. 여기서는 이제 아까 차에서는 또 친했지만 그 뭐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했지만 말로 온 걸로.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진석 씨가 이거를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훌륭했다고 생각하고 민지 씨가 그런 부분을 또 잘 받아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영 씨와 민지 씨를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실은 뭐 둘 다 매력 있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인데 이제 진석 씨가 보기에 민영 씨는 사탕을 4개 줬단 말이야. 근데 사탕을 4개 준 게 별거냐? 그건 아닌데 이 사람은 심지어 또 얄밉다고 했고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좀 집착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들을 알아보려고 했고 그런 그리고 또 그렇게 막 편한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보다. 착하고 막 웃고 밝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막상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하지만 그 뭐 괜찮은 사람이다 이제 처음에 봤을 때 그렇게까지 선함보다는 조금 이제 내가 많은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구나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진석 씨가 봤을 때 민지는 여기에서 지금 오자마자 바로 밥 먹었는지부터 걱정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 포인트가 잘 얘기했어? 뭐 근데 어색하죠. 근데 민지 씨는 지금 진석 씨가 일단은 1순위예요. 1순위로 봤을 거라고 봐요. 그 다시 지옥도로 오기 전에 청도에서는. 근데 여기서 진석 씨가 지금 민지 씨에 대해서 장점을 본 게 속이 깊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꽤 있잖아요. 4살, 5살 차이잖아. 5살 차이 20대 중반의 사람이 아, 이 정도로 생각이 깊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은 지금 진석 씨 마음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나름 그 사랑도 의리다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을 거란 말이야.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생각으로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아무리 봐도 사귀지 않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면 민지인 거야. 그게 진석 씨의 마음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래도 민영과 지금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민지를 선택하자니 아무 명분 없이 민지를 선택하자니 민영한텐 미안한 거야. 근데 민영 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서운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면 민영 씨는
표현한다고 했거든. 민영 씨가 실수를 많이 하긴 했어도 그래도 만약 민지가 이 정도로 진석 씨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뭐 진석 씨랑 민영 씨는 그렇게 쭉 갔겠죠. 뭔가 진석 씨 입장에서 민영은 못 만나겠다. 민영은 별로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민영 씨가 헛발질을 하진 않았거든. 그냥 뭐 좀 사람 만나면서 좀 서운하면 그럴 수도 있을 법한 좀 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아니면 솔로지역에 왔으니까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뭐 어느 정도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예요. 근데 이제 약간 뭐 굳이 따지자면 불안애착인 면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불안도도 높고 그리고 진석 씨를 선택했을 때 다른 기회 비용에 대해서도 자꾸 눈에 보여. 그런 거를 혹시라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더 괜찮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인기 있는 사람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혜선 씨 같은 경우에는 여럿이 있을 때 관희 씨한테 어떤 어필 안 하잖아요. 긁지도 않잖아. 단 둘이 있을 때 딱 표현하잖아. 서운한 것도 관희 씨가 오히려 혹시 서운한 게 있어? 라고 물어볼 때까지 혜선 씨는 그 표현을 크게 하지 않아. 근데 민영 씨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작 또 그러니까 진석 씨랑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진석은 내 남자야. 약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또 진석 씨 없을 때는 또 남매야. 이러고 또 진석 씨랑 있을 때는 또 투정을 부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꾸 비교가 되는 거지. 민영 씨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던 거죠. 한편으로는 여기서 이제 처음에 진석 씨가 같이 청구대에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 뭐 관희 씨가 왔다 이러면은 뭐 민영 진석 이 두 사람은 말 그대로 뭐 둘이 뭐 남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냥 뭐 커플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하빈 씨가 뭐 특히 밀어주잖아요. 우리 하대리가 밀어주다 보니까 두 사람은 그냥 따로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진석 씨는 배려심이 되게 많다라고 봤어. 민지 씨를. 진석 씨가 원하는 선한 사람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야가 넓은 사람. 그리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막 남을 위해주고 이런 거를 막 굳이 티내지 않고 그냥 알게 모르게 속이 깊은 행동을 하는 것. 진석 씨도 이제 막 30대 갓 됐는데 카페를 3개를 돌리고 있으면 나름 잔뼈가 굵은 사람이란 말이야. 나이에 비해서 꽤 사람에 대해서 잘 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속이 깊은 배려심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민지는 그냥 지금 진석이 하는 소리겠거니 칭찬하려고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라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3초 만에 이러면서 웃어. 에이 또 그냥 같이 청국도 왔다고 칭찬하고 있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진석 씨가 거기에서 하지 않고 바로 그걸 딱 언급해. 민우가 배고프다고 했었고 그래서 민우 데려간 거 맞잖아. 그거 배려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그냥 허투루 하는 말 아니구나. 민지도 진석을 다시 보는 거야. 그리고 진석은 청국도도 갔다 왔던 것도 알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하니까 진석은 이 사람이 속이 깊네? 민지도 이 사람이 내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한 거를 또 알아주네?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꽤 가까워졌을 거란 말이야. 인정하게 됐을 거야. 그래서 진석 씨는 처음부터 시작이었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민영이 아닌 민지를 택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민영과 너무 관계가 깊어지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가장 골치 아픈 상황이 돼버렸지. 그래서 민지에게 확답을 못 줘. 차라리 진석 씨가 그냥 민영 씨에게 나 민지 씨가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하고 아니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민지에게는 최소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가는 거였다면 민지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는데 근데 진석 씨가 그러기에는 좀 비겁한 것 같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민지에게는 확답을 안 하고 민영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과 잘 뭔가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더라고. 진석의 머릿속은 민영보다는 민지구나라고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마음이 지금 민지에게 향하고 있는 거지. 근데 진석이 스스로를 이제 그렇게 한 사람과 마음이 어느 정도 좀 오고 간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자기 자신을 지금 용납하기가 좀 어려울 거야. 민영이랑 뒤에서 선을 긋죠. 선을 긋는 것처럼 말을 하지. 근데 민영과 완전히 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지에게 어떤 확신을 제대로 못 주더라고. 그러니까 민지에게도 확신을 좀 제대로 주고 좀 그러면 모르겠어요. 민지랑 진석이 가능성이 높겠다 싶은데 민지가 보는 진석이 좀 실망스러운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진석이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나름 좀 승부를 보려고 지금 민지에게는 어떤 확답을 주지 않고 좀 알아보고 나는 나대로 민영과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먼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는 보인단 말이에요, 시청자는. 지금 민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 그래서 민지와 진석이 잘 될 거다라고까지는 확신은 안 들어요. 왜냐면 민지 입장에서는 진석이 처음에 좋았고 분명히 꽂혔는데 실망감도 되게 크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어쨌건 진석 씨는 민지 씨에 대해서 분명히 좋은 면을 발견했어. 속 깊게 행동하는구나. 시야가 넓구나.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시야가 넓은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사람은 다 마음으로는 착하지. 근데 착한 행동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시야가 좁으면 그냥 내 시야 안에서 착한 행동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진석은 민지가 굉장히 지금 속 깊고 나이 맞지 않게 굉장히 현명하구나를 생각했어. 그래서 되게 생각이 깊구나. 그래서 그 임팩트가 크다. 아예 그냥 내려놓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지도 오빠도 잘 생각했다. 그거를 알아봐 주더니 고맙다는 얘기지 결국. 그러면서 오빠라고 순간 했다가 동생일 수도 있지. 진석 씨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동생일 수도 있잖아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웃는 거지. 우리 진석이는 그럴 리 없어요. 민지는 진석, 관이 둘 다 민지에게 관심을 표한다면 7화까지 나온 시점으로 생각하면 관이일 것 같긴 해요. 진석 씨 생각보다는 어린데 민지 씨보다 동생일 거라고 생각되진 않잖아요. 민지 씨가 진석에게 굉장히 호감이 있던 건 사실인데 와가지고 민영과 진석과의 관계를 보고 너무 조금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야. 여기에서는 진석 씨가 되게 진중하고 속이 깊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유부남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지. 나한테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데이트를 한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 그럼 뭐야 나랑 그냥 뭐 친구하자는 거였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석 씨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이 사람에게 내가 좀 기만당했나? 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민지 입장에서는 진석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석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는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기에는 민영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해버려야 되는데 그거는 또 진석 씨 입장에서는 좀 남자답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매기치고 메인까지 홀릴 정도로 활약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쨌건 그 1부 리그, 2부 리그를 굳이 나누자면 1부 리그에 지금 관이 진석이 있잖아. 관이를 중심으로 한 해선 그리고 하정이 있고 진석을 기준으로 하는 어쨌건 민영 이렇게가 어쨌건 1부 리그잖아요. 이게 이제 규리, 민우, 민규, 시은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지금 매기가 벌써 1부 리그에 두 사람을 다 흔들고 있잖아. 뭐 관이가 엄청 흔들리는 건 아니긴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둘 다에 끼어들어서 1부 리그에 대단한 거지 실은. 저번에 하트 시그널 4에서는 매기가 남자 주인공이죠, 결국. 남자 주인공의 사랑을 얻는 것까지도 이어지는 또 그런 서사가 있긴 했었는데 여기서도 과연 그런 서사가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건 민지 씨는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해주고 있지.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애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거부감을 주지 않는 그런 애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이 깊구나, 행동이나 이런 게 신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줘. 보통 이렇게 막 애교가 넘치고 이런 사람들은 쟤는 좀 생각이 어리구나, 좀 약간 퇴행 같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민지 씨는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구나라는 느낌을 줘. 그게 민지 씨가 어쨌건 타인을 배려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캐치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남자분들 한 명씩 한 명씩 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그 민우 씨가 처음에 왔을 때도 그냥 긴장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상대가 말하길 기다린다거나 아니고 왔을 때 일단 이 사람이 덥죠라고 벌써 걱정해주는 말을 한단 말이야. 짧은 스몰 토크면서도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들, 뒤에서도 나오지만 나 이뻐요? 이 말만 따지면은 뭐야 공주야 이러지만 이뻐요? 이뻐. 그러면 그 이쁘다는 말 믿고 나 지금 자신감 가져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말을 통해서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민지 씨의 말이 상당히 위력적인 것 같아. 그냥 나 이뻐? 이쁘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쁘다는 말 듣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로 난 힘을 얻었어라는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지 씨가 진석 씨의 마음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확실히 상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대화 스킬이 있더라고. 여기 좀 진지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 이제 리본 얘기를 살짝 흘리죠. 그래도 칭찬을 잘해 진석 씨도. 그러면서 여기서도 오빠 이거 해볼래? 라고 하는데 진석 씨도 그냥 해. 망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상대를 재밌게 해줄 수 있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민지 씨가 보기에는 이제 귀여워 보이는 거죠.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절대 이런 머리띠 같은 걸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환한 근육의 소유자가 그냥 하고 이렇게 즐거움을 준다는 게 민지 씨 입장에서 이제 플러스 요인이죠. 나와 대화에서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런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 근데 뭐 어쨌건 이런 이미지는 박제가 되는 거죠. 인기가 짱일 것 같아. 그러니까
예쁘다는 게 진실이 아니고 농담이라는 생각에 너도 예쁘다. 근데 이제 진짜 예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뭘 해도 그냥 재밌는 그렇게 대화가 흘러가거든요. 이땐 참 분위기가 좋았어. 그렇죠. 민지 씨만큼 매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해. 지금까지 나왔던 캐릭터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나 하트 시그널 4를 저는 이제 지나고 보니까 되게 난 재밌게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거 보면서 또 재밌었는데 거기서 지영 씨가 매기 역할을 했어도 되게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한편으로. 지영 씨도 매기 역할을 되게 잘했을 사람인데, 그만큼 매력도 있고. 매기의 천상계의 김현우가 매기 역할을 너무 해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하트 시그널 4에 그 두 남자가 약간 김현우 씨 같은 스타일로 섭외된 거 아니에요? 하트 시그널 4는 서사나 이런 게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근데 확실히 그 제작진이 좀 뭐랄까 좀 편집을 잘 못한 느낌은 있어. 충분히 좋은 서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두 사람은 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진석 씨한테 내 첫인상은 밝음이었어?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에서 진석 씨 대답도 되게 뭔가 세련됐다는 느낌이 들어. 대답을 하는데 밝음이랑 뭐 생각이 깊음 혹은 뭐 어둠이 공존하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뭐 시크함, 뭐 밝음이랑 시크함, 약간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단아함이 나오니까 민지 씨 입장에서는 밝음 그리고 밝음과 뭐 시크함 약간 이 정도로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단아함은 약간 그 민지 씨가 갖고 싶지만 쉽게 가지기 힘든 속성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세련된 이 표현은 너무 흔하지만 화려하게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화려하게 아름다운 사람에게는 어떤 지적인 깊이가 느껴진다. 그래서 이런 식의 멘트를 쳤을 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깊게 다가오거든요. 잘 듣지는 못해. 그런데 내가 추구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딱 찔러주면 그거에 대해서 더 큰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민지 씨가 되게 자기가 밝기만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만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아마 민지 씨는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단아하고 지적인 그런 부분도 스스로는 추구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근데 단지 시크함 이래버리는 것보단 단아함이 민지 씨는 더 추구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시크해 보이세요라는 말이 칭찬이 될 수 있어. 어떤 사람들 너무 내가 좀 물렁해 보이나 착해 보이나 약간 그런 식의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게 갑자기 큰 칭찬이 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게 있을까? 좀 놀아본 것 같아요. 이 말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무례한 말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알게 모르게 칭찬이 되기도 해. 예를 들어서 뭐 모쏠기수에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좀 차분하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일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일탈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약간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해골 티셔츠 입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좀 놀아본 것 같으세요 하면은 그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씩 웃으면서 칭찬받은 줄 알지. 근데 옛날에 좀 놀았어. 근데 이제는 좀 착하게 살려고 조금 단정하게 있어. 근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얼굴에 약간 날티가 있어. 근데 물론 저는 사람의 외모는 잘 몰라요. 나한테는 안 보이겠지. 하지만 지금 그런 게 보여. 근데 그 사람한테 좀 놀아본 것 같아요. 이러면 실은 정확히 전국은 찌른 거긴 하지.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욕 먹은 것 같단 말이야. 추구하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찔렀을 때 근데 물론 민지 씨는 단아함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좀 바라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크함은 너무 일차원적이지. 근데 단아함은 거기서 지금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석 씨가 좀 세련된 어휘를 구사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시크와 다나 이렇게 하면 뭐 어휘가 어느 게 더 세련되냐 이런 느낌의 차이로 접근한 게 아니라 상대가 어느 쪽을 더 바라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새로운 매력이다. 밝고도 다나. 그래서 이때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그래서 민지 씨는 진석 씨로 선택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꽤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진석 씨가.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하거든. 근데 이런 칭찬이 그리고 또 먹히는 이유가 아까 첫 번째로 배려심이 있다라는 칭찬에 근거를 확실하게 대줬거든. 민우에게 이렇게 말한 게 이런 이유에서지 라고 해가지고 진석 씨가 한번 자기 칭찬의 신빙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민지 씨가 인식하도록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침성 좋고 낯도 안 가리는 것 같고 또 잘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이 쑥쑥쑥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민지 씨는 이게 너무 그냥 사탕 발림인가 같기도 하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 라는 말에도 이제 진석 씨가 나는 그냥 보고 느낀 거다 라고 하니까 이게 진실되게 느껴져 버리는 거지. 조금 더 진실성 있게 전해지는 거죠. 음.
진석 씨가 상대가 좋아할 만한 걸 좀 잘 캐치하는 것 같아. 좀 밝으면서 시크하다. 이거는 둘 다 어떤 태도의 문제잖아요. 근데 단아함은 어떤 성품도 연결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캐치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칭찬들이 또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만났을 때 칭찬을 많이 하는 건 좋은 일이지. 그냥 단순히 칭찬만 한다고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칭찬을 하더라도 좀 상대가 믿을 만한 칭찬. 그리고 상대가 맨날 듣는 칭찬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키가 큰 여성에게 어우 키가 크시네요. 이건 칭찬이 아니야. 그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컴플렉스를 건드리는 걸 수도 있어. 내가 키가 작다고 키가 큰 여성에게 키 크다고 칭찬하면 그게 칭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눈에 딱 띈 거를 바로 칭찬하는 거는 되게 진부한 칭찬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면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민우랑 나를 골랐냐라는 말에 이제 그 민우 자기 이상형을 물어봅니다. 내 이상형. 나는 재밌는 사람이다. 씨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알았어요. 아, 재밌는 사람이어서 날 골랐구나. 그러면 내가 민지 씨 입장에서는 진석 씨에게 그런 뉘앙스를 전달한 거야. 나 재밌는 사람 이상형이고 재밌는 사람이라 오빠 골랐다? 근데 오빠 진짜 재밌네? 오빠는 내 이상형이야. 라는 걸로 이제 연결되는 거잖아요. 진석 씨가 이성 경험이 별로 없었으면 여기서 결혼식까지 가. 머릿속으로 이제 악이 나. 근데 진석 씨는 생각보다 되게 경험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혼자 소설을 쓰지는 않고 있어. 그래서 오빠는 이제 재밌었다. 그리고 같이 얘기하면 좀 대화가 흘러가는 느낌. 민규 씨가 예를 들어서 민규 씨는 좀 복명복창을 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식 복명복창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그래 뭐 맛있는 거? 뭐 어떤 거 먹을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고 같은 말도 이렇게 한 번 더 하면서 상대가 좀 생각할 시간을 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민지 씨가 예를 들어서 민규 씨랑 그런 대화를 하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규리 씨는 민규 씨가 그렇게 한 번씩 더 말해주는 게 되게 편안하지. 규리 씨도 생각이 막 그렇게 빨리, 이렇게 생각은 깊어도 빨리 머리가 이렇게 회전되거나 말이 막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확실히 그런 템포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민지 씨도 나 원래 그렇지 않다. 원래 이제 원래보다 훨씬 더 진석을 만나서 즐거웠다. 진석 씨도 재밌다. 재밌는 사람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둘이 수영장 데이트로 또 넘어갑니다. 근데 이 수영장 데이트에서 그 약간의 균열이 있긴 있어. 음. 잘 웃고 해서 두 사람의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여기서 지옥도에 오빠 이상형이 있었어? 진석 씨가 고민하다가 이제는 없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죠. 이 상황에서 그냥 지옥도를 근데 이제는 없어라고 해. 근데 이게 다시 지옥도로 가서 민영 씨를 보면 또 사람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또 다시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또 해왔던 말들도 있고 그런 말들을 그 자리에서 번복할 만큼 또 진석 씨가 그 정도로 뻔뻔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어쨌건 민영 씨에게 자기가 했던 말을 또 지키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민영 씨랑 정리를 하더라도 명분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 조금 스텝이 꼬이긴 하는데 이 시점에서는 확실히 민영보다는 민지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던 이상형은 확실히 민영보다는 민지다. 선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민영은 착한 사람은 맞아. 근데 좀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불안함을 알아주길 바라고 사람들에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배려심이 막 깊은 사람은 아니잖아. 민영 씨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건 맞는데 조금 감정적이고 좀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민지는 민영에 비해서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인 거지. 진석 씨가 보기에.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상형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은 민영 씨였다면 너를 보니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옥도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는 내 이상형은 지옥도에 없어. 여기 천국도에 있네? 네가 내 이상형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지옥도로 가면 어때? 이상형은 민지가 맞아. 민지가 가까운 게 맞아. 그런데 민영과의 관계가 그렇다고 정리가 되나?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건 아무런 명분 없이 민영을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냥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한번 선택한 것을 또 책임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진석 씨와 민영 씨가 그 정도 사이는 아니야. 또 생각해보면 솔로지옥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진석 씨는 어쨌건 민영 씨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나중에 지옥도에 가서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상형에 대해서 이제는 없어라는 표현은
너를 보니 네가 확실히 내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거를 나는 느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죠. 근데 이제 지옥도에서 민영 씨는 진석 씨를 보내고 나니까 진석 씨에 대한 마음이 자꾸 더 커져. 민지가 그쵸 맞아. 민지가 보기에 진석은 우리가 보는 진석과 달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진석은 그래도 꽤 민영과 마음을 지키고 민지에게 진심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다는 건 보이거든요. 근데 민지가 보는 시각은 이 사람이 부부였다가 와가지고 나한테 사랑을 한다는 것처럼 그렇게 뉘앙스를 풍겼다가 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부부고 나한테 미적거리고 민지가 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진석은 민영과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긴 했지만 민지에게 확실하게 또 이상형으로서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서 민영과 어떤 명분을 가지고 좀 정리에 대한 부분, 만약 정리가 안 되면 그냥 민영이랑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민지에게 어필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는 우리는 보인단 말이죠. 근데 민지가 그거를 알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민지 입장에서는 모르지. 그래서 민지 입장에서는 관이가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관이 씨는 누구하고도 지금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거든. 제 그거를 못 봤잖아. 오히려 그 부분은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너들어요. 그거를 다 같이 있을 때. 그래서 아, 관이는 오히려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으로 좁히지 못했다면 누구와도 연결이 안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관이야말로 혜선 씨와 지금 깊게 연결이 돼 있지. 근데 민지 씨 입장에서는 아, 진석 씨가 그 겉으로 보였을 땐 굉장히 무게감 있어 보이는데 아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관이 민지와 진석 사이가 조금 그래서 꼬이는 거야. 그러니까 관이 괜히 관이랑 얽히면은 이제 귤이 대신 민지잖아요. 관이 씨는 어쨌건 혜선 씨로 거의 확정을 지었고 하정 씨에게 분명히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근데 어쨌건 그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을 했는데 단지 둘 중에 갈등한다는 것보다 솔로지옥이니까 여러 사람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자꾸 후보를 넓혀 놓으려고만 하는 거야. 초반이니까. 근데 그 후보의 한 명이 될 뿐인데 지금 민영 씨는 오빠랑 놀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진석 씨랑 자꾸 놀고 뭔가 남매 같고 이제 그렇게 자꾸 스스로를 포장을 하는데 자기가 진석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 사람에게 진지하게 스스로가 임해야 돼.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남매 같고 우린 남매야. 그리고 진석 씨한테는 질투하고 이게 안 맞는 거. 오히려 반대로 해야 돼. 남매 이런 드리블은 치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히 있어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물론 초반에 진석 씨가 너무 이렇게 뭐 일관된 모습을 보인 것도 물론 뭐 민영 씨 입장에서는 좀 부담됐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제 민규 씨는 직진하던 사람 없으면 나는 되게 허전할 것 같아. 규리 씨 얘기죠. 아 근데 지금 규리와 민우가 생각보다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민규 씨가 조금 어떻게 될지. 그래서 민영 씨는 진석 오빠랑 얘기를 더 해봐야지. 어제 좀 미안하기도 했고 이 전날 이제 있었던 일이 이제 민영 씨가 이제 대화를 하고 나와서 울고 이제 그랬던 장면이죠. 그때 좀 얄미웠다. 그러니까 진석은 이 전날 그 네가 좀 더 알아봐도 된다 였는데 민영은 이제 네가 사탕 4개 줬으니 나도 다른 사람 알아보겠다 라고로 지금 오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민규 씨가 근데 되게 속 깊게 상담을 잘 해주죠. 처음에 진석 씨가 처음부터 갔을 때 아무 생각 없었대. 있었을 것 같은데. 나는 계속 오빠를 진짜 안 좋아하나 보다. 근데 이제 안 좋아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실은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싶다 했는데 막상 진석 씨가 가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영 씨의 마음을 저번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어떤 백화점에 가서 처음으로 딱 가자마자 이 옷 멋있네? 마음에 든다. 어떤 사람은 이 옷 마음에 드네? 그리고 사. 그리고 백화점에 그냥 나와. 그리고 집에 가. 근데 민영 씨는 이 옷 마음에 드네? 그래도 그 옷을 사지 않아. 왜냐면 다른 옷이 더 마음에 들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옷은 돌고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거기로 다시 가. 근데 그거는 옷은 그래도 되는데 사람은 이 사람 마음에 드네? 하지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가면 그 사람이 거기 있나? 그 사람은 딴 데 가는 거지. 아니면 그 사람도 나를 선택하는 입장인데 내가 지금 쇼핑이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불안도가 좀 있는 사람들은 밀당이 잘 먹힙니다. 그래서 오빠 마음에 그 안 좋아하나 보다 이랬는데 그 안 좋아하나 보다라는 마음은 이 사람이 다가오니까 생각해보니까 갔다 와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민규 씨가 바로 그 부분을 캐치합니다. 벌써 그렇게 바뀔 줄 몰라서 불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뀐다는 불안감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기는 한 거다. 근데 진석에 대한 마음을 민규 씨가 설득해야 될 정도로 민영 씨가 스스로가 모를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거든. 지금 민영 씨는
남매 캠이 어쩌고 하면서 진석 씨 얘기를 사람들에게 계속해. 근데 한편으로는 우린 남매니까 민규 난 너도 알아보고 싶어라는 마음으로 이 대화가 시작됐을 수도 있어. 근데 민규가 보기에 이 사람이 진석의 얘기를 계속 하니 진석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차라리 여기에서도 그냥 민영 씨가 나 오빠 좀 알아보고 싶은데 우리 좀 얘기를 할까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물론 민규 씨는 규리밖에 없어. 민규 씨야말로 진짜 그 마음이 하나밖에 마음이 방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민영 씨가 만약 그런 게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뭐 진석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차라리 둘의 얘기를 했어도 됐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민규는 속이 깊으니까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다 마음이 있는 거다. 근데 민영도 스스로가 알지. 자기가 진석한테 마음이 있는 걸 모르겠어? 알지? 근데 여기서 이제 민규 앞이고 이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려다가 지금 민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캐치하고 말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진짜 호감이 있나? 너무 자기 마음을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장소나 이런 거를 조금 잘 판단을 못했어. 그런 게 너무 좀 안쓰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근데 민규 씨가 그렇게 하다 없으면 진짜 공허해진다. 그 사람이 나 좋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구랑 친해면 섭섭하다. 민규 씨가 뭐 정확한 미래를 예측해주고 있죠. 그게 질투다. 뭐 그런 거죠. 근데 민영 씨는 그건 마음에 안 든대. 친해져서 오지. 그게 그 여자분이 진석이 좋다고 그래봐. 좋다고 하고 있지 실은. 그럼 그때부터 경쟁이다. 근데 경쟁하는 거 싫다고 해도 뭐 경쟁하러 온 건데 뭐 어떡하겠어. 민규 하정도 어떻게 될지 궁금했는데 다음날 되자마자 둘 다 없었던 일. 민규 하정은 뭐 끝이죠 실은. 그날로 끝났어 실은. 하정도 민규에 대해서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 저 민영 씨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 고전적인 수법 우리 나 막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알려준 막 그런 방법 중에 그 100일 동안 매일 뭐 그 여성에게 가가지고 꽃을 주라. 근데 이제 마지막 100일째 가지 말고 연락을 딱 끊으면 100일째 오늘은 왜 안 오세요라고 연락이 온다. 뭐 그런 옛날식 방법이 있지. 근데 갑자기 내가 싫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네가 기억을 잡아라. 그리고 민지랑 진석 씨의 청국도도 조금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조금 있는데 여기서 조금 그 민지 씨가 좀 뭐랄까 위화감을 느끼거든요. 민지 씨가 수영 너무 오랜만에 진석 씨 진짜 나도 이게 진석 씨 말투거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좀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면 항상 나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말이 신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진석 씨는 일단 신뢰감을 주는 체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나도 이러면 믿게 돼. 그 텔레토비도 나도 팬이었어 이러잖아. 실제로 팬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도 그냥 그렇게 딱 말한다고. 그 위화감은 뒤에서 볼게요. 그러니까 민지 씨가 바로 캐치해. 얼마 전에 왔잖아 천국도. 어디서 수작질이야? 어디서 지금 개수작이야? 왜 이래? 뭐 아까 전에 하는 말 다 들었어. 그러니까 진석 씨도 자기도 말 안 듣고 민망해. 아 맞다 나 며칠 전에 왔었지. 진석 씨가 민망해가지고 수영했지 이러니까 민지 씨가 그냥 말을 또 돌려줍니다. 나 머리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그건 됐고 넘어갈게 하면서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가 줘요. 그래서 자기 머리 얘기로 그냥 진석 씨 민망하지 않게 바로 넘어가 줘요. 그래서 수영장에 들어와서 이제 두 사람이 좀 좋은 시간을 보내죠. 근데 이 수영장에 왔을 때 진석 씨가 떠오르는 건 뭐겠어? 그래도 민영 씨지. 민영 씨가 떠오르지. 왜냐면 진석 씨 입장에서는 솔로 지옥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옥도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만난 게 그래도 민영 씨고, 민영 씨와 수영장에서 보냈던 기억이 나름 꽤 선명하게 박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와서 민지 씨랑 있는 거, 민지 씨는 대화를 하고 이랬을 때 속도 깊고 참 좋은데 수영장에 와서 민지 씨랑 있으니 그 생각이 떠오를 수밖에 없지. 그런 이미지가. 같이 셋이서 같이 밥 먹고 이럴 때 아니면 또 둘이서 밥 먹고 이러면 민지 씨랑 둘이 대화하는 거 같지. 근데 수영장에서는 그 분명히 민영 씨와 그 특별한 순간들이 있었거든. 어부바의 순간. 민영 씨는 남매 캠이라고 우기는. 하지만 절대 남매는 하지 않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지금 진석 씨가 아마 머릿속이 조금 복잡해졌을 거야. 아까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민지에 대한 그런 특별함을 생각할 때보다는 조금 더 머릿속이 복잡해진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뭐 복스럽게 생겼던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온 소감이 어떠냐. 민지도 이제 다른 사람과 어쨌건 지금 진석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한번 청도에 왔었으니까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늦게 왔으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진석은 여기가 처음이다고 우겨. 호텔은 처음이겠지. 다른 호텔에서 다른 수영장에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진석이 말을 피하고 있구나라고는 생각이 들 거야. 그래서 어디가 더 좋아? 그래서 거기는 실내였고 여기는 야외인데 근데 지금 민지는
어디가 더 좋아라는 말은 결국 그 사람과의 시간과 나와의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석 씨가 그거를 캐치를 못 하겠어? 캐치를 하지? 뻔히 알지? 그런데 그냥 거긴 실내였고 여기는 야외인데, 그리고 생각보다 오늘은 안 추운데 거긴 춥다 했는데, 이러면서 그냥 말 그대로 사실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지는 지금 이 사람 이거 캐치 분명히 했을 텐데 그냥 저렇게 말 돌리네? 수영장도 처음 온다 그러고 여기는 그냥 처음이라 그러고. 그래서 다시 물어봐. 그래서 대답은 거기가 더 좋다는 거야? 응. 그래서 아니 여기가 더 좋지.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봐. 그러니까 트여 있어서 좋은데, 근데 진석 씨가 알잖아요. 민영보다 네가 더 좋아라는 말을, 그러니까 물론 민영이란 그런 이름을 알지는 못하지만 민지가 그 말을 원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확신을 주길 바라는 걸 알잖아. 왜냐면 민지 입장에서는 나중에 왔으니까. 나중에 왔고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었는데 최소한 이 사람이 유부남인지는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인차 물어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진석 씨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피하고 있어. 그러니까 민지가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안 한 건 아닌데 맥락상으로 지금 민지가 실제로 그 말에 의중으로 질문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석 씨가 대답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민지가 진석 씨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대답 피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센스가 없는 사람은 저거 대답 다 했는데 저 대답을 했을 리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민지도 살짝 이렇게 살짝 약간 진석 씨가 이 말을 피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 따뜻하다 근처에 있다 이러면서 따뜻하다 뭐 물 따뜻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을 꺼낸 이유가, 근데 되게 애매해. 따뜻했다가 차가웠다가. 이 말이 누구 얘기야? 진석 얘기잖아 지금. 그래서 저거 지금 진석 씨한테 지금 밀당한다는 얘기 하려고 지금 저 말 꺼내나 했는데 여지 없어. 얘가 밀당해 나랑.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 물 뜨거웠다 차가웠다 얘기할 때 진석 씨한테 지금 밀당하냐고 물어보려고 저러는구나 저게. 그러니까 지금 저 밀당하는 스타일이라고 물어보는 게, 지금 아까 그 같이 밥 먹고 뭐 과일 이렇게 먹고 할 때는 진석 씨가 엄청 다정하게 했고, 그리고 이상형이 나라고까지 얘기했거든. 이상형 지옥도 이제 없다고 했거든. 근데 수영장에 와서는 이 사람이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거에는 확실하게 민지가 이상형인데, 수영장에서의 그런 스킨십을 생각해보면 민영과 더 가까웠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걸지도 모르죠. 여기서는 민지 씨는 지금 분명히 거기서는 따뜻했는데 여기선 차가워진 거야 지금 진석 씨가 아까보다. 그 부분을 지금 민지 씨가 캐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밀당하는 스타일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단지 그냥 갑자기 여기 물이 차가웠다가 따뜻했다 하니까 밀당하는 스타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진석 씨가 대답을 안 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밀당 안 한다. 나는 뭐 아니면 도다. 근데 뭐 아니면 도인데 여기 와가지고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더 뭐야 도야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확실한 어떤 대답을 잘 듣지를 못했어. 그래서 지금 민지 씨가 약간, 그러니까 아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상형이다 어쩌다 얘기를 들었을 때까지는 이제 이 사람으로 좀 가도 되겠다. 일단 1순위로 진석 씨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런 대화들에서 위화감을 느낀 거야, 지금 민지 씨가. 뭐 약간 서운한 부분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놓고 서운해하기도 애매해, 실은. 돌아와서 여자들끼리 얘기 나눌 때도 마음에 들면 뺏는다고도 말했을까. 민지도 보통은 아니고. 보통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내기로서의 활약이 대단한 거 아닐까요?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잖아요.